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석가탄신일, 그렇죠? 석가탄신일 입니다. 사실 이번 학기에 이제 굉장히 쉬는 날이 너무 많아서 석가탄신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 석가탄신일 우리 동국대학교는 이제 부처님 불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석가탄신일 또 학교에 나와서 수업하는 것도 부담도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 그 투표했던 것처럼 뭐 많은 학생들이 이 녹화 강의 영상을 선호를 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지금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튜브에서 이거를 시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댓글에 자기 이름을 꼭 써주세요. 이름을 쓰셔서 이제 이 강의에 대한 서평을 좀 남겨주시면 그걸로 출석을 카운트해서 어, 출석 점수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강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에 지난 이제 중간고사 전에 에, 시장 실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이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아니면 또 규제를 통해서 시장에 대비했는데 거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실패 정부 실패들을 다루는데 이제 모든 실패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이제 제기되는 정치에 대해서 정치의 실패에 대해서 이 공공선택론에서 개발된 정치경제학에서 개발된 주요 이론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아마 이 강의로 이 정치 실패는 다 다룰 것 같고요. 월요일 날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우리 경현 씨죠? 경현 씨가 만들어 온 이제 퀘스천 그리고 제가 좀 몇 개 애들을 할게요. 좀 첨가를 해서 나온 이제 토론 질문으로 이 정치의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토론을 한 다음에 예, 토론을 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정부 실패인 지배추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를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강의 자료를 좀 열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강의 자료가 지금 잘 보이시죠? 지금 이제 화면 공유를 했고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이제 정치의 개념, 음, 참, 요 강의를 하기 전에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건지, 이게 온라인 수업이고 녹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번 수업은 100% 한글로 진행을 할게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영어와 한글을 이제 섞어서 썼었는데,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녹화 수업은, 음, 로 한글로 진행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이론 강의 같은 경우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정치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다뤘죠? 여러분들, 정치가 뭘까요? 정치가. 뭐 지난 시간에 학생들 이제 다양한 뭐 얘기들을 해줬어요. 뭐 자원을 분배하는 것들, 뭐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것들, 네.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을 뭐 결정하는 일들. 다 이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이제 정치는 여기 보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people하고 make a decision 있죠? 그쵸? 그래서 정치는 개념적으로 학문적으로 뭘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집합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행위들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정치의 속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지 보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예, 선거죠, 선거. 그쵸?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뭘까요? 지도자,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이제 지도자를 뽑는 이제 과정. 그쵸? 그럼 정치의 정의에 딱 부합하죠?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뭘까요? 의사결정. 어떤 의사결정? 여기 이제 how to make decision 이라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쵸? 예. 예, 자기 자신의 이제 의사결정을 대신해 줄 리더를 뽑는 거. 그쵸? 이게 이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치의 개념입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representative democracy 영어로 대표 관료제라고 하죠. 대표 관료제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죠.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죠. 내 자신의 의사결정을 뭘까요? 어떤 그런 선거를 통해서 뽑힌 리더한테 이제 위임하는 형태. 그렇죠. 그래서 이 위임하는 이제 대표를 뽑는 여러 사람들이 뽑는 게 이제 정치고 정치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선거입니다. 선거. 이제 문제는 이 선거, 이 정치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시스템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런 이제 문제들은 결국은 이제 정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부 실패를 낳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씩 어떤 이제 정치로 인해서 발생한 정부 실패들이 있는지를 우리 하나하나씩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그러면 정치는 언제 일어났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치는 아까 이제 대의 민주주의를 구성할 때 우리 지도자를 뽑는 선거 행위에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성할 때, 그렇죠? 정부를 구성할 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구성된 후에 뭘까요? 어떤 그런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이 뭘까? 우리 국민들,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또 정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 어떤 그런 이제 일들이 뭘까요? 우리 정책이죠, 정책.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도 뭘까요? 의사결정이에요, 그것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나 정치인들, 관료, 또 시민들이 모여서 이 사회 문제라든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걸 집합적으로 또 결정해요. 그래서 정치는 이제 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정부가 운영될 때 다 일어납니다. 이제 대의민주주의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부를 구성하거나 정부를 운영할 때 이제 정치 문제가 일어나고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신 것처럼 정부를 forming government라고 하죠. 이 정부를 형성하는 것도 정치 과정이죠. 그렇죠? 정부를 형성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 우리의 지도자,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는 그런 과정이고 그것은 뭔가 집합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대표할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 대표자를 뽑으면 이런 대표자들이 뭘까요?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법률들을 만들죠.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헌법을 만들고 그다음 법률을 만들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의 기초에서 뭘까요? 우리 조직을 만들고 뭘까요? 또 사람을 우리가 선발을 하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 조직은 뭐 정부 조직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오피셜들은 그 구분돼요, 오피셜들.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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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ed official과 appointed official로 구분이 됩니다, 영어로 하면. elected official들은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죠. 우리가 직접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들을 elected official이라고 하고요, 정치인들. 그다음에 이제 appointed official들은 이 정치인들에서 볼까요, 우리가 임용된. 그쵸? 우리가 여러분들 행정고시를 보거나 공무원 7급을 보거나 그쵸? 7급을 보거나 9급을 통해서 이렇게 임명된 공무원들로 이제 정부가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부가 구성되고 난 후에 포밍이죠, 포밍. 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고 난 후에 볼까요? 이제 만들어지기만 하면 정부가 잘 굴러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볼까요? 하여튼 이제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 그쵸? 어떤 문제가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도 뭘까요? 정치입니다, 정치. 왜? 아까 정치의 일반적인 특성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뭘까? 집합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럼 뭘까? 정책 결정도 뭘까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의사결정하는 그런 과정이죠. 물론, 교수님, 그러면 정책 결정은 정부가 결정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예.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단독으로, 정부 관료나 이제 정치인들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 이 정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수많은 이해관계들, 뭐 이익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일반 국민이 될 수도 있고, 언론이 될 수도 있고, NGO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의견들을 뭘까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 결정을 하죠. 왜 문제가 될까요? 지금 의사파업 때. 예, 예, 예. 폴리시 디시전 메이킹, 의대 정원 증원에 있어서 이 정치적인 요소들, 정책 결정,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요소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물론 과학적인 분석도 부족했지만 의사단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라든지 예, 의사들이라든지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간호사 단체라든지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오늘 아니면 내일쯤 모르겠어요. 또 다음 주 이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법원에서 의사파업 관련해서 이제 판결을 할 것 같은데 이 판결에 따라서 이제 의대 증원 정책의 이제 성공과 실패가 한가름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뭐 우리 이것도 한번 다음 주에 좋은 토론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사파업의 정치적인 속성들, 왜 정치적인 실패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분석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정치는 뭘까요? 필연적으로 뭘까? 좀 이따 이제 배울 거지만 주인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선거에서 또는 정치 과정에서. 주인 대리인 문제는 뭘까요? 뭐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뭘까요? 네. 주인과 대리인사의 정보 격차로 인해서 대리인이 뭘까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 우리 공공선택론에서 이제 개인의 특성을 이제 규정을 할 때 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가정에서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두 다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프린시플은 주인은 주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대리인 또 대리인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런 각각의 이익 추구가 뭘까요? 통제 장치가 없거나 정부가 대리인과 주인 사이 정보 격차가 클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정부 정책 결정이나 정부의 구성에서 주인 대리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정부 실패를 낳죠.
뭐, 일렉션에서는, 어떤 이제 주인 대리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폴러시 프로세스에서 어떤 주인 대리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아주 뭐 기본적인 예는 뭘까요? 우리가, 어, 종교국절로 인해서 뭘까요? 잘못된 사람을 선거로 뽑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폴러시 프로세스에서는 뭘까요? 우리가 대리인, 대리인인 이제 정부 관료들이 뭘까요? 주인인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를 구성하거나 이제 정부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이제 운영될 때 이 정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들을 좀 공부를 했고요. 그렇죠. 그럼 이걸 조금 더 좀 살펴보면 이제 정치는 뭘까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뭔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발생을 하고 이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냐면 뭐 간단히 보면 뭘까요? 예, 우리 대통령이나 그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뭘까요? 이 선거에 의해서 뽑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나 선거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은 뭘까요? 임명을 하죠. 이 appointed official, 그 일반 공무원들을 이제 임명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일반 공무원들은 뭘까요? 예, 정치인들, elected official에 의해서 통제를 받거나 지시를 받죠. 그렇죠. 그러면 뭘까? 이런 이제 elected official과 appointed official, 선거를 뽑은 정치인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뭘까? 같이 합해서 뭘까? 우리가 정책을 만들죠. 근데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정책을 만들거나 대표를 뽑는 데 상당히 많은 실패들이 이제 발생해요. 하나하나 볼 거지만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파퓰리즘, 그쵸? 보링 패러독스, 이제 투표의 역설이라고 하죠. 그다음 뭐까 rational ignorance, 합리적 무지라고 하고, 그다음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 주인 대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 주인 대리는 두 가지 이제 큰 문제는 좀 이따 배우긴 할 거지만 adverse selection과 moral judg가 있어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거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실패들, 이것들은 이제 필연적으로 예, 정부가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한계라든지 문제점을 일으키게 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치와 연관된 정부 실패의 내용들,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포퓰리즘. 포퓰리즘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뭘까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세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내용. 특히 이제 뭐 정치인들이 내가 이제 선거에서 어,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가짜 공약들을 내세웁니다. 또 이제 시민들은 또 그걸 믿고 또 이렇게 예, 선거에서 지지를 보내고 결국은 당선되고 나서 이것들을 이제 정치인들이 지키지 않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예, 발생하죠. 또 문제야. 지키려고 해도 문제고, 지키지 않으려고 해도 문제고, 또 지키려고 하면 뭘까요? 돈이 없거나 예산이 없거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로 이것을 이제 실행할 수 없게 되죠.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나하나 들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에, 지난달에 선거가 있었죠? 지난달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투어를 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엄청난 공수표를 날렸어요. 그렇죠? 예, 부산에 가서는 이제 산업은행을 부산에 이전한다. 여러분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겠다. 가덕도에 5조 원을 추가로 들여서 공항을 건설하겠다.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공약들을 했는데 뭘까요? 총 한 890조 정도의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포퓰리즘이죠. 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재정 건전성 때문에 정부가 이제 세수도 안 들어오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 어, 굉장히 예산이라든지 지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못하죠. 결국은 못 가요.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허무맹랑한 거짓말들을 많이 했죠. 그쵸? 또 민주당이 했던 대표적인 게 뭘까요? 뭐 태상병? 그다음에 특검, 김건희 특검. 난 그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뭐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생 경제가 어려우니까 뭘까요? 우리 25만 원씩 뭐 하자? 네, 재난지원금 성격은 아니죠. 하여튼 국민지원금이라든지 국민들한테 이제 나는 현금 지급하자는 이제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게 포퓰리즘이면 좋겠는데 허위 공약이면 좋겠는데 또 민주당은 또 그걸 하려고 하네요. 하려고 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니까 이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법률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법률이라는 성격이라는 게 뭔가 법률은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리고 모든 시점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만드는 걸 처분적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려고 해요. 필리즘을 또 지키려고 하니까 또 문제네. 그쵸? 그럼 이제 포퓰리즘은 필연적으로 뭘까요, 여러분들? 예, 여러 가지 정책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뭘까, 우리가 애드버스 셀렉션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허위, 가짜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저히 이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운 지지자를, 이런 후보자를 선택을 해서, 그쵸? 그 후보자가 정책을 제대로 못하는 뭐 이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포퓰리즘은 주로 복지라든지 SOC 분야에서 볼까요? 특정한 공약을 남발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포퓰리즘의 예가 있어요. 우리 베이직 인컴, 기본소득이 뭐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재정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포크베러라고 로컬 SOC 프로젝트. 포크베러는 뭐냐면 나눠먹기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제 예산을 가지고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몰아주는 형태고 이 포크베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 발전 정책 공약을 내세우는데 그게 사실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포퓰리즘의 예죠. 여기 교수님 여기 보면 좀 약간 이상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폴리토그라시라든지 이미지 메이킹, 포퓰리즘. 이미지 메이킹은 뭐 여러분들 아실 것 같고 포퓰리즘도 아실 것 같고 폴리토그라시는 이제 영어로 금권 정치라고 해요. 금권 정치. 금권 정치. 그래서 이제 돈으로 있죠. 돈으로 이제 공약을 만들고 그쵸. 돈으로 못 가요. 유권자를 매수하는 그런 행위죠. 이런 이제 포퓰리즘은 특히 정부를 구성할 때, 또 정부가 구성돼서도 문제예요. 정책을 만들 때, 공약을 또 이행하기 위해서는 또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습니다. 정부 실패를 낳죠. 두 번째, 이제 정치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보링 패러닥스입니다. 보링 패러닥스. 사실 이거는 이제 에, 정부를 구성할 때 일렉션 프로세스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결선 투표하면 나타날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보통 아, 아, 지도자를 뽑는 일렉션 프로세스에서는 우리가 단순 다수 대표제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뽑는데 그죠? 가장 득표를 많이 한 사람을 뽑아요. 우리가 단순 다수 대표 선택, 모저리티 보팅이라고 하죠. 모저리티, 다수 대표, 다수 선택.
예, 단순 다수 선택 엘렉션을 합니다. 투표를 하는데 정책 결정, 정책 결정을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할 때, 특히 이제 법률안이라든지 어떤 정책들은 못 가요, 우리가. 예, 국회의원들을 뽑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못 가요. 예,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우리가 법률이라든지 정책들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할 때. 이때 이제 이런 이제 보링 패러독스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특히 여러 개의 복수의 정책 대안이 있는 경우에 복수의 정책 대안이 있는 경우에 에, 예, 단순 다수 투표를 하지 않고 볼까요? 이렇게 복수의 대안끼리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제 투표를 할 때 이런 이제 보링 패러독스가 납니다. 이게 뭐냐면 에, 보링 과정에서 단순 다수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뭐 여러분들 말로만 듣고는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이제 논리학에 보면 이행성의 원리가 있어요. 그렇죠? A가 B보다 좋고, 그렇죠? B가 C보다 좋으면 뭐 당연히 A가 C보다 좋아죠. 그렇죠? 좋아야 되죠. A라는 정책이 B라는 정책보다 좋고, B라는 정책이 C라는 정책보다 좋고, 또 근데 못 가, 또 다시 A라는 정책이 C라는 정책이 좋으면 당연히 못 가요. 당연히, 네. A가 C보다 좋겠죠. A가 B보다 좋고, B가 C보다 좋으면 당연히 A는 C보다 좋은데, 이게 이제 이행성의 원칙인데, 때때로 이렇게 복수의 대안들을 뭔가 이렇게 쌍대 비교해 가면서 투표를 하면, 다수결로 투표를 하면, 예,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곡이. 이행성의 원리에 위반되는 파라독스가 이제 발생을 해요. 자, 봅시다. 이제 우리 보러 1, 보러 2, 보러 3가 있어요. 우리 아영 씨, 정현 씨, 유진 씨. 이렇게 국회의원이라고 하죠. 국회의원이 있고, 정책 1, 정책 2, 정책 3라는 그런 대안들이 있다고 하고요. 뭐 여기서 정책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이죠. 사람을 본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정책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이건 이제 국회에서 정책 결정할 때 이제 많이 이런 이제 오류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쵸 보러 원은 그쵸 윤 윤이 안으로 이렇게 선호를 하고 보러 투는 여기 이제 이재명이죠. 이재명, 안철수, 윤석열 순으로 선호를 하고 이제 보러 3 유권자 3은 안철수, 윤석열, 이재명 순으로 이렇게 선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볼까요? 윤석열과 이재명, 그렇죠? 윤석열과 이재명, 그다음에 이재명과 안철수, 안철수와 윤석열을 다수결 투표로 한번 해보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윤석열과 이재명을 한번 다수결로 한번 뽑아봅시다. 그쵸? 여기 보시면 윤석열이 2명, 이제 2개의 초이스를 받고 이재명은 1개의 초이스를 받는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걸 한번 쏙달기 옵션을 볼게요. 그쵸? 보러 원에서는 뭘까요? 보러 원은 윤석열과 이재명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쵸? 윤석열이 이제 위고 그다음에 보러 투는 표시가 이재명이 위죠? 사라지네. 보러 쓰는 어때요? 윤석열이 위죠? 그러니까 뭘까? 윤석열은 2표죠. 보러 원과 보러 쓰리는 보세요. 윤석열과 이재명 비교해보고 그쵸? 보러 쓰리는 윤석열과 이재명 그쵸? 윤석열이 2표죠. 보러 투는 뭘까요? 여기 보시면 이재명을 선언하죠?
그러니까 보러 1과 보러 3는 윤석열을 이재명보다 더 선호하고 보러 2는 이재명을 선호해서 다수결로 하면 2대1이 돼서 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대1 그렇죠? 윤석열이 이제 이재명을 앞섭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재명과 이제 안철수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뭘까? 보러 1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러 1과 보러 2는 그렇죠? 이재명을 선호하고 보러 3는 안철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뭘까? 이재명이 2표고 그렇죠? 안철수는 1표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은 2명이 선택을 하고 더 이제 선호하는 걸로 안철수는 1명이 선택을 해서 이재명이 안철수가 선호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선호되고 다수결에 의해서 안철수보다 이재명이 선호가 되면 당연히 이행성의 원리에서 볼까요? 윤석열보다 안철수가, 아, 그렇죠. 안철수보다 윤석열이 선호가 돼야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선호되고, 이재명이 안철수보다 선호되기 때문에 이행성의 원리에서 볼까, 당연히. 윤석열이, 그쵸? 윤석열이 안철수보다 선호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데 실제로는 뭘까요? 이 표에 의하면 안철수가 윤석열보다 선호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윤석열과 안철수를 한번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죠. 여러분들. 네. 어때요? 보러 1은 윤석열이 선호가 되지만 보러 2하고 보러 3는 어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가 윤석열보다 더 선호가 되죠? 그쵸? 그럼 2대1이네? 그럼 안철수가 윤석열보다 더 선호가 되는 거네? 그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까 안철수가 윤석열보다 선호가 돼. 그럼 앞에서 말한 이행성의 원리 위반이 되겠죠?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선호되고 이재명이 안철수보다 선호돼서 당연히 안철수보다 윤석열이 선호되는데 여기서 뭐가 윤석열보다 안철수가 더 선호되는 그런 역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결정을 못 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패러독스를 우리가 사이클이면 계속 결정을 못 하고 돌아가는 이행성의 원리에 위반되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제 특정한 정책에서 이런 이제 이행성의 원리를 이제 위반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복수의 정책을 할 때 A, B, C라는 정책을 할 때 이걸 결정을 못하고 계속 돌아갑니다. 뭐 여기 제가 이제 브렉시트 인 잉글랜드 이제 브렉시트 예를 들었었는데 그쵸? 그래서 이유를 탈퇴할 것인가, 이유를 탈퇴하지 말 것인가, 아니면 뭔가 나중에 이유를 탈퇴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대안을 놓고 쌍대 비교로 계속 투표를 하니까 계속 이게 위반이 되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고.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가 C보다 커야 되는데 세 번째 투표에서는 못 가요. 다시 C가 A보다 더 큰 이런 이제 모순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서 결정을 못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정책을 결정할 때 특히 국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할 때 이제 이런 문제점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서 정책의 실패가 나타납니다. 이 일렉션이라든지 아니면 이 포링 그 자체의 문제죠. 주로 일렉션에서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게 안 나타나지만 얘기했던 것처럼 복수의 정책 대안은 여러 개의 대안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번갈아가면서 투표할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셔널 이그노런스 이거 이제 딜레마 오브 컬렉티브 액션인데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에,
다수의 시민들 있잖아요. 다수의 시민들은 이제 자기한테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 과정, 우리가 컬렉티블리하게 의사결정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이제 내지 않고 개입을 하지 않아, 활동하지 않고. 반면에 소수의 집단화되고 조직화된 이제 이익 집단이나 그룹들은 뭔가 적극적으로 이제 정책 결정에 참여를 하고 뭘까요? 예, 영향력을 행사해서 뭘까?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뭘까? 예,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결정에서의 부작용이나 실패,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슨이라는 학자는 이제 합리적 무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는 이제 표현을 써서 이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기 수업을 이제 당연히 듣고 있겠죠. 정현 씨나 우리 정현 씨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토론 문제를 만들어 오기로 했으니까. 그쵸? 예를 들자면 뭘까요? 예. 의사법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의사법 예를 들어보면, 그쵸? 지금 뭘까요? 우리 의사수가 부족해서, 그쵸? 의사수가 부족해서 필수 의료라든지 지역에,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요. 그래서 뭘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현 씨나 여러분들의 뭘까요? 이익이 침해되고 있어요. 그쵸? 이익이 침해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뭘까요? 이 목소리를 내서 내가 뭐 토론회도 참여를 하고 뭐 의사 증언에 대한 뭐 시위도 참여해야 되고 이제 이래야 되겠죠? 왜냐면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사가 증언되면 여러분들 편하게 이제 뭐 의사한테 진료받을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진료비가 줄어들 수 있겠죠? 분명히 이득이 있다면. 근데 왜 정현 씨는 그또 저는 이제 의사 관련 의대 증원을 위한 이제 정책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요? 나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그게 크지 않아서 그래요. 그쵸? 나게 이게 생각해보세요. 먼 일이잖아. 먼 일이고, 뭐 내가 아프면 당연히 이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먼 일이고 닥치지 않을 일이고, 그쵸? 또 뭘까요? 이제 시민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뭘까? 그 이익을 뭘까? 시민의 개별 이익으로 다 환산을 하면 전체 이익을 우리 의사 증언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뭘까요? 모든 시민들 한 5천만 명으로 나누면 개개인들한테 떨어지는 이익들, 해당되는 이익은 굉장히 적어요. 반면에 뭘까? 우리 정현 씨가 지금 뭘까? 취업을 위해서 뭘까요? 거기 이제 뭐 토론회라든지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내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는 것. 이것도 훨씬 더 이익이 크죠? 뭘까? 정현 씨 입장에서는 뭘까? 당연히 뭘까? 거기서 뭘까? 토론회라든지 집회를 참석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어때요? 내가 취업을 공부하는 게 취업 시험을 공부하거나 토익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효과형이 더 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합리적 무지라고 합니다. 네, 옳습. 합리적인 무지죠. 그러니까 일부러 외면하는 거야. 무지, 이그노런스를 모르는 거, 무지하는 거죠. 근데 뭘까? 이 무지가 뭘까? 개개인들한테 돌아오는 이익들이 당장 발생하지 않고 굉장히 작기 때문에 분명히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까? 모른 상태로 이렇게 내비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어떻게 무지가 합리적입니다, 교수님? 교수님, 합리적이죠? 그렇죠? 외면하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우리가 rational ignorance라고 하고 합리적인 무지, 약간 이제 상충되는 모순되는 어휘가 같이 있어서 이걸 이제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렇죠? 집단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개인들한테 들어가는 이익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제 개개인들,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들은 이런 이제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지만, 반면에 조직화된 소규모의 이제 그룹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굉장히 크고 또 집단이 작기 때문에 뭔가 개개인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의 크기나 효용의 크기가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뭔가 이익 집단들, 우리 대표적인 의사파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의사파업들 같은 경우는 의사 얼마 안 돼요. 1만에서 2만. 근데 뭔가 모두 참여를 해서 똘똘 뭉쳐서 지금 뭔가요? 파업을 하고 있죠. 의대 정원 정책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 못 가요. 의사들은 못 가요.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 닥친 일이고 또 소수예요. 거기서 못 가. 그래서 못 가. 의사 중원이 되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익, 그 다음에 또 의사 증원이 되면서 받을 수 있는 손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딜레마 오브 컬렉티브 액션이에요. 이익을 받는 다수들은 레이셔널 이그노런스,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고, 그다음 뭘까요? 아, 손해를 받거나 이익의 훼손을 받는 뭘까요? 소수 집단들은 굉장히 응집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딜레마 오브 컬렉션이죠. 집단 행동의 어떤 모습. 그러면 요 이제 집단 행동의 딜레마 오브 컬렉션, 딜레마 오브 컬렉션을 가장 이제 잘 표현한 게 이제 윌슨의 Politics of Regulation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나중에 이제 규제할 때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이제 요 수업 말고요. 뭐 제가 했던 규제 정치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교수님이면 규제 정치론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제 요 편익과 이익의 분포에 따라서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정책 결정 유형. 정책 결정은 다 뭘까요? 정치적 과정입니다. 정치적 과정. policy decision making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 과정이에요. political process인데 이런 이제 political process, 정책 결정 과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합리적 무지나 dilemma of collection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조금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객 정치와 기업가적 정치. 그래서 이 정책 결정 과정에 뭘까요? 편익과 이 정책에 의해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 편익이 뭘까? 소수한테 집중되느냐, 아니면 넓게 편익이 분산되느냐, 아니면 뭘까요? 이 비용이 예, 비용이 소수한테 집중적으로 발생하느냐, 아니면 넓게 다수에게 이렇게 분산적으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 가지 이 정책 결정 유형이 나타난다고 해서 고객 정치와 이제 기업가적 정치가 이제 대표적으로 정책의 실패,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는 영역이고요. 보시면 예, 이 고객 정치, 이 고객 정치는 어떤 거냐면 편익이 이 소수의 집단한테 집중돼요. 반면에 이익은 넓은 사람들한테 분산돼요. 우리 대표적인 게 뭘까요? 지금 이제 의사 파업이죠. 의사 파업, 의대 증원 정책. 그쵸? 의대 증원 정책은 요건 이제 기업적 정치가 될 수 있겠네. 대표적으로 이제 이 고객 정치, 클라이언트 팔러틱스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냐면 의사 파업보다는 이제 의사 면허가 되겠죠. 의사 면허. 의사 면허를 통해서 뭘까요? 의사의 수를
우리가 제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한하는 정책. 이런 경우는 뭘까? 의사 수를 제한함으로써, 줄임으로써 뭘까요?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죠? 의사 집단이죠. 그러니까 그 편익이, 예, 의사 수를 제한함으로써 소수 의사들한테 굉장히 집중이 돼요. 그쵸? 예, 편익이 굉장히 집중이 되지만 비용은 어때요, 여러분들? 비용은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짊어지겠죠.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국민들, 일반적인 환자들이나 국민들, 잠재 고객인 환자들은 뭘까? 의사 면허를 통해서 어때요? 의사 면허를 통해서 아, 의사 면허를 통해서 의사 수를 굉장히 이제 제한하고 공급이 부족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 고가의 의료 비용들, 그다음에 접근성의 제한들. 결국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뭘까요?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용을 예, 내고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수를 제한함으로써 고가로 못 가. 이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뭘까요? 손해들은 다수의 못 가.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분산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제 합리적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뭐 당연히 못 가. 이 편익들, 그쵸? 비용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분산돼서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혹시 내가 손해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아요. 반면에 이제 고객 정치 같은 경우는 고객 정치에서의 이제 소수 집단들은 뭘까요?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로비를 해대거나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겠죠. 그럼으로써 뭘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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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으로써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넓게 분산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쪽으로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편익이 소수한테 집중되는 의사들은 그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똘똘똘똘 뭉쳐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정책의 왜곡이 나타나고 그게 대표적으로 의사 파업인 거예요. 지금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고객 정치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들이 예, 격렬하게 이제 저항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컬렉티브 액션, 딜레마 오브 컬렉티브 액션이고 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예, 정치적인 왜곡이나 의사결정의 왜곡이 나타나기 찜찜이 나타나고 있고. 기업가적 정치는 뭘까요? 기업가적 정치는 이제 뭐 비슷한 거예요. 그쵸? 비용이 뭔가 소수한테 집중되고 편익은 넓게 분산이 돼. 이런 경우에 어떨까요? 비용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이것들, 자기가 비용이 발생되는 소수 집단은 뭘까? 그 비용을 뭘까요? 줄이기 위해서, 그쵸?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똘똘똘똘 뭉쳐서 뭘까? 적극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편익은 받지만 뭘까요? 넓게 분산돼서 받는 일반 국민들은 뭘까요? 적극적으로 이 정치 과정에 이제 개입하지 않게 되겠죠? 개입하지 않게 돼서 예, 이런 또 제 정책 실패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 뭐 대표적으로 뭐 만약에 또 의사파업도 여기에 적용하다 보면 뭘까요? 의대 증원 정책 같은 경우는 뭘까? 비용이 뭘까? 의사들한테 집중되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거죠. 그쵸? 그렇잖아요. 비용이 의사들한테 뭐 의사가 증원되면서 자기 수익이라든지 이 경쟁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니까 격렬하게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 반면에 이제 의사 수가 증원이 됨으로써 이제 얻는 편익들은 모든 국민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근데 그걸 실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 국민들은 내셔널 이그노런스, 합리적 무지에 빠져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 목소리가 많이 이제 반영되는 이제 기업가적 정치 상황이 예, 나타나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음, 요 고객 정치와 기업가적 정치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아까 말한 합리적 무지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정책 과정에 왜곡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다른 대중 정치나 이익 집단 정치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익과 비용이 모든 사람들에 넓게 분산되거나 비용도 넓게 분산되고 편익도 넓게 분산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교육 정책이라든지 일반적인 교육 정책이라든지 종교 에 관한 정책 결정이라는 것들은 이제 대중 정치에 해당이 되고요. 뭐 이익 집단 정치는 뭔가 편익과 비용이 소수한 데 집중돼서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있죠. 뭐 한의사와 의사 집단 간의 갈등, 약사나 의사 집단 간의 갈등, 간호사나 얼마 전에 했었던 간호법 같은 경우에 예, 간호사나 의사 집단 간의 갈등은 이제 요 이익 집단 정치에 해당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의 실패, 정치에 의한 정부 실패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요 기업가적 정치와 고객 정치예요. 그렇죠? 요건 이제 편익을 받는 다수, 그다음에 비용을 부담하는 다수가 적극적으로 정책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레셔널 이그너런스, 함정 무지 상태가 나타나서 정책 결정이 왜곡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음, 이제 유형이죠. 자, 조금 내용이 길어져서 약간만 쉬고 다시 음, 이어서 이제 프린시펄 에이전트 프로블럼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쉬겠습니다.